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레벨 1.1의 이름은 커럽티드 코리더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레벨 1의 하위 레벨입니다. 레벨 1에 존재하는 복도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레벨 1의 복도보다 좁고 길며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레벨의 큰 특징으로는 레벨 전체적인 색감이 파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혹 벽과 천장에 균열이나 구멍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이로 배관이나 환풍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레벨들은 기존의 레벨의 특성을 많이 따르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레벨 1과 마찬가지로 레벨 전체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들은 상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들은 레벨 깊숙이 들어갈수록 발견 횟수가 줄어들어 레벨을 탐색하거나 깊이 들어갈 예정이라면 충분한 식량과 자원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레벨의 끝을 확인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접근성이나 거리 때문이 아닌 각 구간별 안정성이나 엔티티에 의함이었습니다. 복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안정성은 점점 떨어지고 총 4개의 섹터로 나뉘는데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섹터가 존재합니다. 이 미지의 섹터는 매우 위험하므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섹터 1은 레벨 1.1의 첫 번째 섹터로 가장 많이 탐색된 섹터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고 보급품이 들은 상자들이 많습니다. 천장의 높이는 2에서 3m, 너비는 약 3m 정도 됩니다. 레벨 0과 마찬가지로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섹터 1에서 발견된 엔티티는 없고 입구에서부터 약 20km 지점까지를 섹터 1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섹터 2는 섹터 1보다 훨씬 위험하고 불안정하지만 숙련된 탐험가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섹터 2를 찍은 사진인데 이 섹터에는 많은 결함들이 존재하며 바닥이 종종 이상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 가파른 언덕을 만들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등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복도의 색상이 비정상적인 색으로 변할 수도 있고 복도의 일정 부분이 반복되거나 파이프 같은 것들이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섹터 2의 길이는 짧게는 8km, 길게는 80km로 추정하고 있지만 불안정성 때문에 확실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엔티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엔티티 3 스마일러, 엔티티 8 더 하운드, 엔티티 10 스킨 스틸러가 이 섹터에 가끔 나타나곤 합니다. 생존자들은 이 섹터에 존재하는 전초기지를 찾는다면 충분히 안전할 것입니다. 이후 섹터는 혼자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섹터 3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험해 탐색하기 어렵습니다. 숙련된 탐험가라도 이 섹터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이 섹터 내에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전초기지가 존재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도 섹터 2와 3의 경계에서 찍은 사진인데 칠흑 같은 어둠만 존재하죠. 천장에 있는 형광등, 가지고 간 손전등이나 광원을 내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도 이 섹터를 밝힐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섹터의 일부가 밝은 빛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섹터 3의 천장은 이전 섹터들보다 높은 약 6m의 높이이며 폭은 약 1m에서 6m 정도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섹터에서 나지 않았던 희미한 방부제 냄새가 나며 이는 섹터 3의 특징 중 하나이며 엔티티 3 더 스마일러가 주로 이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엔티티의 목격담도 있지만 섹터의 어두움 때문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섹터 4는 마지막으로 확인된 섹터입니다. 이곳은 매우 위험한 섹터이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곳으로의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섹터 4에서 안전구역으로 후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며 유일한 섹터 4의 사진입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정보들이 부족합니다. 섹터 4의 큰 특징 중 하나로 색조가 빠져버린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발견한 선발대의 증언에 의하면 섹터 4는 변칙성이 심해 탐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자마자 현기증, 메스꺼움, 균형 감각 상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한 생존자는 끝없는 공허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섹터 4는 환경적인 위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엔티티들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력을 무시하고 섹터 내부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돌연변이 개체를 보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데스모스의 날개를 가진 스킨스틸러라고 했습니다. 최초로 섹터 4를 탐색하기 위해 떠난 그룹은 7명의 생존자와 사지가 절단된 2명의 사망자, 돌연변이가 돼버린 6명의 인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연변이들은 몸에 새로운 손들이 자라나 있었으며 몸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신체 내부의 변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MEG에서 섹터 4를 최근 봉쇄했습니다. 섹터 3의 끝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레벨 1.1 내에서 실종 인원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이 섹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섹터 5가 존재하고 그 이상의 섹터도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섹터 4 이상 탐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론만 존재한 상태입니다. 레벨 1.1에는 터널 갱과 MEG의 코리더 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리더 팀은 MEG를 대신해 레벨 1.1을 탐색하고 연구를 하는 위탁 그룹입니다. 약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MEG의 요원들이 방문합니다. 또 레벨 내의 전초기지 중 일부를 관리합니다. 터널 갱은 레벨 1.1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원이 아닌 자들에게 모두 적대적이며 레벨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MEG와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섹터 5의 백룸에 탈출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출구를 찾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떠난 인원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들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리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대체로 레벨 1 주변에 남겨진 보급 상자로 만들어진 매우 원시적인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MEG는 터널갱을 내버려두기로 결정하고 그들과 평화를 위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터널갱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레벨 1.1의 입구는 레벨 1에 존재하는 MEG의 알파베이스 남쪽으로 이동하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벨 1.1은 이 방법 이외 어떤 레벨에서도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가는 방법은 왔던 복도를 다시 되돌아가 입구로 도달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노클립을 시도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이는 어느 레벨로 갈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레벨 1은 다른 레벨들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고 식량 확보도 할 수 있는 MEG의 거점도 존재하여 나름 정착 생활이 가능한 레벨이었습니다. 레벨 1.1 또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각 구간별 위험도가 다르며 섹터 4 이후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섹터 4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보통 하위 레벨들은 상위 레벨들의 특성을 따라가서 위험 등급이나 안정성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번 레벨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레벨 1.1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터널 갱의 그룹은 과연 어떤 단체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대로 섹터 5에는 정말로 백룸의 출구가 존재할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